이준석과 단일화가 대선 판도를 뒤흔들 폭풍의 눈이 된다라고 합니다. 딱 무섭습니다. 탈모사 5%, 하버드 고소인 1%.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귀한데요. 이것들 소식만 들으면 내 하루가 잡쳐지는 기분입니다. 한동훈과 이준석인데요. 이 한동훈과 이준석의 정치 노선은 동일했었죠. 계엄 해제에 동참했고 부정선거를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있고 탄핵에 찬성했고 그리고 국힘의 내부 총질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만 봐도 이준석과 한동훈은 찰떡궁합인 것 같은데요. 한동훈이 2월 복귀설을 이야기하고 이준석이 대선에 출마한다, 뭔 펭귄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손잡을 것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라지요. 탈모사 5%와 하버드 고소인 1%가 모여서 폭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지금 올려치기를 하고 있는데 감흥 없습니다. 이들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자들 빠르게 탈당하실 것 같은데요. 소식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준석 한동훈 참 이름만 들어도 참 거북스러운 사람인데요. 이준석과 한동훈이 단일화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냄새를 솔솔 풍기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이요 1월 복귀설을 이야기를 했죠. 아마 그들의 생각으로 오동훈이가 이 판을 깔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고 그러면 탄핵이 막 쫙쫙쫙 일어나고 조기 대선이 뭐 60일 안으로 끝내야 되니까 아따 내가 다음 대권을 잡아야 되겠다. 이 분위기상 여기 대선판에 숟가락 좀 얹으면 뭔가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막 빠르게 움직였었는데요. 바늘 하나 꽂을 곳 확보하지 못했죠.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탈모사 5% 지지율을 받고 있고요. 이준석은 자꾸 대권에 거론되고 있는데 이 학력 사기꾼이 대권에 나온다라는 건 아마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준석이 원하는 판은 뭐냐면 이제 올려치기를 해서 몇 퍼센트 따먹은 걸 가지고 지분 확보를 위해서 움직일 것이다. 지금 이준석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정치 노름은 뭐냐면 이 지분 싸움으로 돈 따먹기. 그러니까 국민 세금에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는 것밖에 해온 적이 없죠. 가장 대표적인 게 개혁신당 합당하고 뭐 하고 하면서 6억 6천만 원 슈킹했다라는 것. 그것만 봐도 이 정치판을 직업으로 삼고 돈을 뽑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은 대권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는 학력 사기를 쳤기 때문이죠. 지금 다투고 있고요. 강남 경찰서에서는 하버드 복수학위라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게 거짓이었다라고 경찰 조사에서도 고소 고발 남발하면서 이준석이 전략적 봉쇄수를 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무고죄로 이준석을 고소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준석 고소 예정입니다. 자, 이준석과 한동훈이 계엄을 해제했다 이러면서 뭔가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대한민국 군홧발로 짓밟은 꼴값을 떨고 자빠졌죠.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비상계몽이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무도한 세력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이 불순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정책 결정자 위치에 올라서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지, 이 대한민국의 지금 위태로운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지금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셨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는 지금 대선 때 지지를 넘어서서 50%, 60%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절대적으로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부정선거가 음모론으로 치부되기에는 이제 영역이 바뀌었죠.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넘어섰어요. 어떤 거? 검증의 시간으로. 이게 부정선거가 토론을 하자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실이냐 가짜냐를 두고 지금 사실을 파악해야 되는 그 검증의 시간으로 넘어온 이 상황에서 자, 한동훈은 뭐라고 했냐면 부정선거론자 동조하면 보수 미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보수인 적이 없었던 한동훈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보수를 괴멸시켰던 그때가 화양연화였다라고 한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친중의 세력 중 하나인 한동훈, 장인 진형군은요, 중국 공산당의 신문, 그러니까 북한에 노동신문이 있으면 중국에는 인민일보가 있습니다. 그 인민일보를 한국판으로 발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만 봐도 농도가 장난이 아닌데, 이 좌파 언론주로 유명한 프레시안 창업자가 한동훈의 이모부다라는 거. 이 한동훈의 친중 세력은 제가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주변인으로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근처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다 중국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서실장이 김형동입니다. 부인이 조선족이다라고 하는데, 말이 장인이 중국 고위직이다라고 하는데 중국 공산당이었습니다. 공산당. 그리고 한동훈이 4.10 총선을 이끌 때 공관위원장이요, 정영환 교수인데 중국 정법대 명예교수. 중국 정법대는 공산당 소속입니다. 공산당 소속. 거기에 교수다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한동훈이 보수가 아니다라는 건 이미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한동훈이 12월 16일에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엄 해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스스로 올려치기를 하는데, 유혈사태 없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치적 자산이다 라고 한 측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지호라는 사람. 한동훈의 정치적 자산은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이다. 나 진짜 정치적 자산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우습죠. 그리고 이준석은 뭐 부정선거 음모론과 전쟁을 선포하겠다.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꽃보다 전한길 강사에게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꽃보다 전한길 강사가 그랬죠. 이게 토론한다고 될 주제도 아니고 이제 검증의 과정인데 이게 토론한다고 되냐 하면서 이준석을 살짝 지근지근 밟았었는데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냐, 그동안에 계속 끈끈했던 관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이 한동훈에게 얻었던 건 무엇일까? 성상납 혐의에 대해서 사건 종결, 요걸 선물로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친한으로 불리는 신지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 탄핵 심판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탄핵이 돼야 되는 거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는 이들에겐 죽음입니다. 왜냐? 트럼프와 손잡고 대한민국 부정의 세력을 밝힐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그 뒤에 제가 후에 영상 하나 제작할 건데요. 이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좌파 정부가 들어서는 것만큼 거북한 게 없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포트 또는 우파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서포트를 분명히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신지호가 뭐라 했냐면, 뭐 탄핵 심판의 결과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준석이 본가로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저희 당과 같이 하다가 나갔으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쫓겨났으니까 개혁신당은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지류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이준석이 생각하는 대로 세대 교체의 흐름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나타나면 같이 연대 못할 게 없다. 그러고 지금 개혁신당도 당권 싸움으로 시끄럽다라고 짚었습니다. 개혁신당은 그냥 개판친 신당입니다. 6억 6천만 원 슈킹한 부분 가지고도 문제가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비례대표 특별 당비 내용도 있고 이런 부분들 좀 돈으로 꽤나 지저분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준석과 손잡았다, 흡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더 읽어봐요. 똑같습니다. 뭐 이준석은 지금 이제 어깨 퉁퉁 친다고 단일화 없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준석이 이 머니를 생각해가지고 지금 뭐 펀딩을 한다느니 정치 대선 자금을 모은다느니 하는데, 지금 다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중앙선관위에 고발을 당했다라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뭐 언더 73 이러면서 지금 유튜브 채널 만들고, 한 측관들이 지금 모여서 톡방을 만들고, 한동훈의 복귀가 임박했다라는
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구정에 전국 곳곳에 한동훈 간판들 걸어 제끼고 이러면서 활동을 재개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의 지지를 보내는 또는 보수 유권자들, 중도였지만 보수로 전향한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라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지 한동훈을 지지한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개혁신당 만들었다고 보수당으로 분류한다? 아니요. 이 개혁신당은 야육당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야권의 6개 당으로 분류가 됐고 개혁신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지고 국회 구성이 천하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개혁신당은 이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한계에서는 지금 세력을 어찌됐든 만들기 위해서 이준석 한 놈도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다 시래기 종합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분리수거도 안 되는 뭐 시래기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전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복귀하신다? 과연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되 올시다로 생각을 한다. 미국처럼 공화당이 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종교인도 아니고 그냥 뭐 계몽가도 아닌데 단순간에 정말 짧은 순간에 이 나라의 국민의 반을 완전히 사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과가 있습니다. 과는 직무 복귀 후에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그 부분에 대한 정돈이 좀 필요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셔야 되는 건 대한민국의 불순 세력 일거의 척결이다 라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그 공고함을 다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셨을 때 과연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의 찌끄레기들이 아직도 20명 넘게 있다라는 거죠. 이들을 데리고 갔다가는 계속 뭐 내부 총질만 한다. 그 다음에 이준석 같은 것들하고 손잡아가지고 또 내부 총질한다. 그럴 바야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당협위원장들 80인이 끝까지 따르겠다 했습니다. 80인과 함께. 그리고 지금 금배지 달고 계시는 108명 의원 나으리들 중에서 지금 이 국민의힘 이제 더 이상의 수습 불가한 썩어 빠진 조직이다라고 생각해서 과감히 버리실 수 있는 그 금배지가 한 반 정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꽃보다 전한 길, 트럼프의 일론 머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엔 꽃보다 전한 길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세대 교체를 위한 그 중도층에게 완벽히 호소하는 그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퍼뜨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합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공화당을 창당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썩어 빠진 인간들 틈만 나면 이준석과 손잡으려고 아직도 유승민이 잔류하고 있죠. 거기에 지금 한동훈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좌경률도 아직도 잔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0 총선에서 한동훈이 어디서 막 긁고 온 좌파 나부랭이들 다 들어와 있죠. 그런 빨간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 들어와서 뭐 중도 확장? 웃기는 소리하고 잡아줬습니다. 그게 중도 확장입니까? 친중, 친북의 세력을 침투시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완벽한 보수, 정통 우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 새로운 당, 창당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주로 다뤄주는 것이 MBC, JTBC 여러분들이 봐도 아실 것 같습니다. 세상에 국민 눈높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데 MZ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준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MZ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있죠. 국민의힘 지도부들은 그냥 바보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부정선거 카르텔 조직이 존재한다. 캐나다 선거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서 캐나다 총리가 1월에 사퇴를 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부정선거가 없었다라는 것, 이건 두 가지 중 하나죠. 부정선거를 알고 눈 감았던가 아니면 부정선거와 함께하는 세력이던가.
이준석과 단일화가 대선 판도를 뒤흔들 폭풍의 눈이 된다라고 합니다. 딱 무섭습니다. 탈모사 5%, 하버드 고소인 1%, 합쳐도 6%. 강력한 태풍의 눈이 될 것 같습니다. 딱 무섭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렬TV였습니다.